안녕하세요, 귤맨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올해 4번 연속 잠입매매법으로 곧 큰 상승이 나오기 전의 주식을 선취매매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은 5번째 선취매매 들어간 종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귤맨이 5번째 선취매매 대상으로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바로 SP 시스템스. 오늘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로 첫 번째 비중 30% 진입 완료했습니다. 지금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번째 선취매매에 성공했던 인탑스보다는 감점 요인이 더 많은 종목입니다. 귤맨 관점으로 감점 요인이 3개 정도 있고 가산점 요인은 1개밖에 없는 기업인데 왜 제가 매수를 했느냐?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4% 더 하락한 이 구간에서 오늘 기준으로 SP 시스템스를 재평가해 본다면은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감점 요인은 지금까지의 이렇게 1차, 2차 하락분으로 조금 상쇄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 가산점은 더 큰 가산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5번째 잠입매매법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감점 요인과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감점 요인,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 영업이익은 매우 적은 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영업이익 약 30억, 4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막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막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제 주식비법서상 큰 상승 나올 종목들 찾을 때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영업이익 전혀 분석하시지 않으셔도 되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 나오는 자리를 찾는 것이니까요. 근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비싸서 고 PER 평가를 받는 종목이면 뭔가 찜찜해요. 하지만 찜찜하긴 해도 보통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들은 이렇게 영업이익 적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해도 고 PER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제가 가장 큰 감점 요인은 기술적 분석 결과로 본 감점 요인에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널찍하게 펼쳐봤을 때, 물론 지금 이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져준 거는 지금 고무적이고 이상적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펼쳐둔 차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지금 최근 이날 터져졌죠. 최근에 터진 거래대금 크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전고점이 이렇게 싼 고점이 있습니다. 전고점.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고점이 이렇게 쌍봉낙타처럼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차트에서 전고점을 신경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할 전고점이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전고점이 있는데, SP 시스템스의 전고점은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전고점입니다. 왜? 네 번째 선취매매 대상 종목이었던 인탑스의 경우 우리가 선취매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전고점이 물론 존재하긴 했지만 거래대금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났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주식의 전고점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전고점이 1년 이내에 존재하기는 하나, 거래대금이 지금 우리가 투자 시점의 거래대금 크기와 전고점 시점의 거래대금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전고점 시점의 거래대금 크기가 현저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시장 균형 가격이 가장 잘 반영된 날은 바로 이날이지 이 전고점 시절의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자본 투자 시장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날, 그날이 시장 균형 가격에 가까운 날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었던 날의 가격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고점, 거래대금이 없는 이 전고점 부분의 주가들은 시장 균형 가격과는 그렇게 가까워진 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의 전고점 주가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SP 시스템스를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날에 비해서 전고점 시점의 거래대금 크기가 더 작긴 작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주가 내에서 평균 거래대금보다 얼마나 크거나 작거나가 포인트인데, 보시면 SP 시스템스의 경우 평균 거래대금이 이렇게 미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한데, 전고점 시절의 거래대금은 평균 거래대금 크기보다는 꽤 큰 편입니다. 하필 전고점 때의 거래대금은 평균보다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줬어요. 만약 평균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면 이렇게 전고점도 별로 두렵지 않은 전고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균보다는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전고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닌 여기 한 번 전고점에서 거래대금 조금 터지고, 그리고 두 번째 싼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대금이 조금 터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SP 시스템스가 이날부터 지금 상승 탄력을 머금은 것은 맞지만 바로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도 잠입 기간이 길어졌다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이날 전고점 물린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크기로 봤을 때 적지는 않은 상황에서 본전이라도 오면 팔자라는 심리가 한가득 형성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현지점에서 SP 시스템스가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이날 전고점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 근처에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날 물렸던 투자자들이 본전 가까이 오게 되면은 매물을 던지겠죠. 나 본전이라도 좋으니까 매도할래 하면서. 자, 그러면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급등 종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랬어요? 매물들은 나오지 않는데 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즉 사는 사람만 있게 될 테니 그게 바로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날 물린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물을 내뱉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 매물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다시 매물 나와서 하락, 상승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은 다시 매물을 받으면서 하락,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잠입매매법보단 좀 잠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제가 왜 매수를 시작했느냐? 현재 기준 잠입 첫날보다는 주가가 조금 내려와 줬다는 점. 그래서 이날 들어온 가격 주체들의 평균 단가 중 조금 낮은 부근의 평균 단가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SP 시스템스의 새로운 가산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약 60%가 됩니다. 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1100만 주로 적은 주식인데 여기서 보통 유통되는 건 40%대밖에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유통 물량치고는 매우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그래서 후속 매수세가 다른 일반적인 종목보다 많지는 않아도 더 쉽게 상승이 나올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가산점을 또 하나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주 로봇 관련 뉴스가 하나라도 나와서 후속 매수세 유입이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이날 들어온 가격 주체들의 평균 단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매수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해서 매수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귤매는 선취매매 차원으로 매수한 것입니다. 물론 귤맨 나름대로 원칙과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매수한 이후 바로 오르지 않고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 별로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저보다 더 좋은 매수 시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 원칙과 시나리오대로 5번째 잠입매매 종목인 SP 시스템스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